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정상근무 이상무 오늘 네. 이 제목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요. 앞서 SAT 문제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아니 이 농가 오늘 이것이 가격이 폭락해서 요즘에 지금 농가 분들이 시름이 뭐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네. 그래서 이 농가에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앞서 관련해서 인터뷰도 무요리와 관련해서 인터뷰도 했었고 네. 오늘 SAT도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걸 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깍두기나 김치, 총각김치 담글 때 사용하고 동치미나 장아찌 재료가 되기도 하는 이것. 1번 콩, 2번 팥, 3번 무, 4번 배. 힌트 좀 주세요. 네. 제 코너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거 진짜 생으로 먹어도 사실 맛있는데요. 맞아요. 네. 생으로 먹는 거 좋아하세요? 네, 살짝 매콤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딱 씹으면은 즙이 딱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시원하죠.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정상근 기자님과 함께하는 이 코너 정상근의 이상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상무 채소입니다. 예, 1번 콩, 2번 팥, 3번 무, 4번 배.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선물도 함께 기자님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워낙 네. 많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누군가가 도와주시면 전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기자님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요? 선물? 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신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햇섭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백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세제 세트.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한국 전통 궁중병과 수병과에서 호두전과. 혈액만 속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를 드립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과 함께하는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펠레 감각적인 촉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기자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질문 드리죠. 첫 번째, 국민의힘 혁신위의 험지 출마 압박 뒷배에는 윤심이 있을까요? 없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 일정간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 결심한 걸까요? O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일명 조추송의 출마설 민주당엔 득일까요? X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명계 4인방이 출범한 원칙과 상식 모임 세력화에 성공할까요? X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명계의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압박. 이 대표는 험지 출마할까요? X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XOXXX. 맞습니다. 오늘은 네, 거의 다 X가 X네요. 4개예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왜 오늘은 이렇게 답을 하셨는지. 일단 첫 번째 이야기. 요즘 정치권이 총선 앞두고 험지 출마로 시끌시끌합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 OX 질문을 제가 국힘 소식부터 좀 질문을 드렸어요. 혁신위의 험지 출마 압박 그 배경에 윤심이 있다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X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네. 하신 이유가 뭘까요? X를 들긴 했지만 사실 세모에 가깝긴 한데요. 이뇨한 위원장이 그 YTN 인터뷰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 YTN 라디오에 그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해서 인터뷰에서 그 말을 했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온 것이 아니라 대통령 측 입장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말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뇨한 위원장의 이 발언으로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지니까 혁신위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뭐 힘 실어주고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던 것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렇게 이른바 이제 윤심을 등에
믿고 이뇨한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뇨한 혁신위의 혁신안들이 당 최고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 최고위원회가 뭐 이른바 이제 친윤계로 채워진 상황에서 이것도 좀 상당히 의아한 상황이죠. 이것도 윤심이 이뇨한 위원장에게 가 있다 좀 이렇게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답변이 세모였던 이유는 네. 이뇨한 위원장의 행보를 대통령실이 좀 이렇게 관망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당무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올해 당대표 선거 때를 돌이켜보면 대통령실의 뜻과 좀 당심이 벌어질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관계자 발로 입장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혁신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좀 가까운 분들이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용산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이런 분석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교감을 했냐는 질문에 그러니까 진행자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인 위원장이 뭐 어느 정도 신호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네. 좀 뭐 윤심이 있다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X에 가까운 세모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인 위원장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적 없다 선을 그었고 뭐 네. 친윤 이용 의원도 통상적인 격려 차원일 뿐이다. 확대 해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준석 전 대표도 인 위원장이 말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인 위원장이 약간 좀 당 안팎에서 약간 고립되는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뭐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나름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되고 또 뭔가 보여주려고 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사실 자신이 직접 언급한 얘기들이 하나도 먹히지 않고 있고 좀 오히려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사실 그 이준석 전 대표의 분석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용산에서는 오히려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또 용산을 끌어들어왔다는 것은 또 그만큼 자신의 얘기가 당내에서 좀 이렇게 통하지 않는다. 좀 그런 모습까지 이제 밖으로 노출된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기 때문에 결국 당 안팎으로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하고 인 위원장 회동했잖아요. 네. 어떻게 갈등이 좀 봉합이 된 걸로 보이세요? 일단 그 이뇨한 혁신위가 이 김기현 대표가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이후에 스스로 만든 기구이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를 근본적으로 좌초시킬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자신의 험지 출마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지난 17일에 일단 만났는데 공개된 자리에서는 뭐 물론 이제 덕담을 주고 받았고요. 하지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갈등의 요지가 아마 좀 남아 있을 텐데 이뇨한 위원장이 그 계속해서 그 혁신위가 출범한 이후에 험지 출마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험지 출마가 혁신위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 언론의 분석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 갈등을 또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최고위원회가 혁신위의 혁신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도 지금 이 당내에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 상황과 좀 무관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런 뭐 분석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 결과를 놓고 보면 이뇨한 혁신위가 혁신안 벌써 4호까지 냈잖아요. 네. 4호가 전략공천 100% 배제한다. 지금 여기까지 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여진 건 지금 거의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취소 요거 하나만 첫 번째 거. 네, 받아들여졌고요. 뭐 비례대표 당선권 청년 50% 의무화, 뭐 청년 전략 지역구 지정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고 지금 당 지도부가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 청년권의 청년들에 대한 전략 지역구를 지정하자라는 것과 또 4.5 혁신안에 나와 있는 상향식 공천이 좀 어긋나는 부분이어서 여기에 대한 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4.5 혁신안이 지금 전략공천 100% 배제해야 된다. 전략공천 배제 방안인 건데 네. 이게 상향식 공천 그 이야기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향식 당원들로부터 경선을 치른다는 게 이 상향식 공천인데 전략 공천을 원천 배제하자고 해놓고 사실 앞선 혁신안에는 청년들에 대한 전략 지역구를 지정하자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맞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유한 혁신이 활동 기간이 12월 24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네. 되면 이 혁신안에 대해서 당내 호응이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네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얼마 안 남았는데 혁신위가 그냥 뭐 물거품이 되는 걸까? 아니면 뭐 조기 종료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뭐 그런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던데요. 지금 분위기는 좀 뭐랄까 혁신안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좀 물거품으로 끝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다만 이제 조기 종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활동 기한이 다음 달 24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조기 종료를 시켜도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큰 실익은 없을 것 같고, 뭐 아마 김기현 대표가 인유한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남은 한 달여 정도의 기간 동안 좀 정제된 발언을 요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요. 오늘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인유한 위원장의 인터뷰가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인유한 위원장이 뭐 누구에게 불출마를 하라고 한 적 없다라거나 너는 아예 나가지 마 뭐 이런 소리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것을 보면은 이 지난주에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위원장이 만나서 좀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을 넘길 거다 뭐 이런 네. 기류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공관위가 내년 초로 이게 발족이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원래 내년 초에 뭐 공관위를 발족하겠다 뭐 이런 어.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시점이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앞당겨질 높다. 수도 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혁신위가 지금 당 중진들에게는 좀 부담감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조기 종료시켜버리면 혁신위가 망했다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언론에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좀 공천관리위원회를 좀 조기 출범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당 대변인이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정기회가 마무리되면은 공관위를 발족시킨다라는 입장이다. 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OX 질문으로 넘어가죠. 한동훈 장관 대구에 갔어요. 네. 인기도 상당했고요. 막 사진도 찍고 3시간을 집에 못 갔다고 하죠. 차도 기차도 뒤로 시간을 미뤘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출마할 결심을 한 걸까요? 기자님 답은 O였습니다. 네, 뭐 총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 한동훈 장관이 이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 대통령실에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에 돌입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총선 출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네.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한 그 근거가 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이게 좀 물밑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거의 다 뭐 100%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 맡아 뭐 총선을 진두지휘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편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각종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여권에서는 이 가장 지지율이 높은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은 이 차기 대선 주자의 얼굴로 치르는 것이 좀 더 유리한데 김기현 대표는 뭐 현재로서는 이 차기 대선 주자로는 꼽히진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혁신위가 끝나고 이 혁신위는 거의 유야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당 안팎의 평가가 더 안 좋아지면 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은 요거 끝으로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네. 왜 대구를 갔을까요? 글쎄요.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이미 정해진 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다만 최근에 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네. 국민의힘과 붙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일명 조추송의 출마 시사 이게 좀 출마 시사를 했어요. 네네. 세 분 모두. 그래서 민주당의 득이 될까요? 여쭤봤는데 기자님께서는 X라고 네, 하셨죠. X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사실 이 세 분을 모두 한 묶음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저는 X라고 보는데 득이 안 된다 민주당에. 네, 뭐 큰 득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분들이 뭐 호불호가 선명하고 또 논란이 있죠. 이 국민의힘의 총선에 출마를 하신다면 아마 국민의힘의 주요 공략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네. 국민의힘에서 주요 이렇게 공격 비판 대상. 포인트가 될 네네, 것이다. 맞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그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선거 이렇게 가고 싶을 텐데 하지만 이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이 구도가 흔들리고 두 사람이 뭐 민주당이 아니라 따로 창당을 아예 한다라고 해도 이재명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언론의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는 이재명 대표가 뭐 어쨌든 당원들 분들 중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대답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질문이 또 생겨날 수밖에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분위기가 요즘에 좀 내심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네네. 자, 네 번째 OX 질문 뭐였냐면요. 비명계 4인방이 출범한 원칙과 상식 모임. 네. 이게 과연 세력화에 성공할 것인가 여쭤봤는데 역시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뭐 일단 출범을 했는데 규모가 작죠. 그렇죠. 네. 지금은 지금 4명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의원. 네, 민주당 의원들의 수가 이제 160명이 넘는데 어쨌든 4분만 합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해철 의원 등으로 평가되는 이제 비명계에 좀 중심되는 의원분들도 합류를 하지 않았거든요. 당내에서 크게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또 아마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또 합류를 하지 않은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는 당내 입지와 공천을 의식한 정치적 행위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탈당 대신에 탈당을 네. 못하겠으니까 선택한 고육책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 이분들의 지역구가 사실 공천을 받으면 민주당이 충분히 이겨볼 수 있는 그런 지역구라는 특색이 있는데 하지만 당내 경선이 좀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는 특성도 한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비판하는 분들 쪽에서는 이 당 공천을 의식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비명계에 이것도 이제 빅마우스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은 여기에 지금 합류를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 지금 뭐 타 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 날 반기면 여당으로 간다 이런 말을 또 오늘 했다고 했어요. 그동안은 뭐 열려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 이상민 의원은 오히려 이제 이준석 신당보다는 국민의힘으로 가고 싶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아무래도 뭐 신당보다는 기존에 있던 정당들의 지지세들이 좀 더 탄탄하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얘기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5선 중진인데 이게 당적을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닐 텐데요. 과거에 자민련으로 나가셨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 당적을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이상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경선을 뚫는 것이 좀 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번째 마지막 OX 질문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가능성 기자님께서는 X라고 하셨네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가능성 뭐 이렇게 이른바 뭐 대구, 안동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던데 그쵸. 저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아예? 특히 이준석 신당 얘기가 나오는 지금은 더더욱 가능성이 없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이 이른바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대구가 보수의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수의 격전지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서 떨어진다면 정말 황당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전지를 그렇다면 수도권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을 떠날 가능성은 더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훈님이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한동훈 장관이 개항을로 출마할 가능성은 어떨까요? 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 지역구죠. 네. 어떻게 보세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요? 한동훈 장관이 뭐 개항을과 뭐 큰 인연을 갖고 있거나 뭐 한동훈 장관에게 큰 뭐 이렇게 나갈 만한 뭐간 정당한 이유가 좀 네. 그리고 사실 없다는 이 거죠? 보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분인데 개항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거기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9325번님이 소고기 묵고기 최고지요. 이제 앞서 우리 무 요리 얘기했거든요. 군 생활할 때 정문 초병 근무 서면서 부대장님 차 들어올 때 근무 중 이상무라고 외치던 데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정상근 기자님. 저도 이상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상무. 오늘 내용을 정리해 주신 것은 정말 이상무로 잘 정리를 해 주셨고 SAT 정답 발표가 남았습니다. 오늘 SAT 정답을 좀 발표해 주실까요? 1번 콩, 2번 팥, 3번 무, 4번 배 중에서 정답이 뭐죠, 기자님? 3번 무입니다. 맞습니다. 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채소 중 하나죠. 알싸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내는 무. 요즘 무 농가가 가격 폭락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 많이 사셔가지고 정말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무 요리들 앞서 유현수 셰프님이 추천해 주셨던 거 많이들 좀 해 드시면 좋겠어요. 3520번님 힘들었던 보릿고개 시절에 식구들 끼니 해결하느라 연신 무밥만 해 드셨다는 아버지 말씀이 생각납니다. 라고 하셨고요. 5707 우리도 텃밭에 50개 정도 심어서 깍두기 김치 담갔습니다. 진짜요. 4899 무농가 응원해요. 오늘부터 라면을 하나 끓여도 무 넣고 국물 내 먹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 넣고 하면 굉장히 아마 시원할 것 같아요. 예, 우리 기자님하고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